자, 광주의 한 대학병원입니다. 위급해 보이는 환자가 급하게 응급실로 들어오고 이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 많은 전문 의료진이 바쁘게 움직입니다. 위급한 환자일수록 상태를 빨리 파악하고 환자에게 필요한 응급처치를 신속하게 해야지 생명을 구할 수가 있겠죠. 심경제가 올 수 있는 구조물이라서 전기 충격을 줬습니다. 응급 환자들의 빛이 되는 응급구조사 김건남 씨. 어르신 원래 가지고 계신 지병이 계셔? 지병이 있으세요? 생명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일하면서 큰 보람을 느낀다고 하는데요. 경우에는 저희들이 응급학과 선생님들과 같이 기도 유지라든가 심폐소생술 이런 업무들을 응급처치 업무들을 주로 하고 있고요. 생과 사에서 기적을 만드는 응급구조사. 이렇게 많은 환자들을 살릴 수 있었던 데에는 학교의 도움이 컸다고 합니다. 배운 걸 고스란히 현장에 나와서 사용하게 되기 때문에 학교에서 공부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정말 배운 만큼 본인이 수행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 학기 동안 응급처치 강의를 맡은 전남대학교 병원 응급구조사 김건남입니다. 학교 중에 언제든지 궁금한 상황이나 고민 같은 게 있을 때 돈 들이지 말고 상담하시라고 제가 제 연락처 적어놨거든요.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소개를 잠깐 하겠습니다. 저는 1999년도에 여러분들이 앉아 계시는 이 교실에서 1학년으로 공부를 했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제 2년제 학과였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2001년도에 광주보건대학 응급구조학과를 졸업을 했고, 그해 바로 운 좋게 전남대학교 병원 곤욕응급의료센터가 오픈을 했었거든요. 그때 오픈 멤버로 입사를 해서 현재까지, 그러니까 20년 됐죠. 20년 동안 응급실에서 응급 환자를 돌보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응급구조사로 활동을 하면서 꾸준히 5년차 정도 됐을 때부터 우리 후배들 광주보건대학이라든가 근처에 있는 동강대학, 그리고 저쪽에 전라북도에 있는 호원대학 등에서 꾸준히 강의 활동을 해왔고요. 그리고 조선대학교 보건대학원에서 보건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석사와 보건학 박사까지 수료를 했고요. 그리고 병원에서 쭉 근무를 하면서 여러 가지 심폐소생술 교육 자격증도 많이 취득을 했죠. 그래서 BLS 인스트럭터, 기본 인명구조술 강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강사들을 지도하는 BLS 패컬티 직위도 저희가 취득을 했고요. 그리고 전문 심장구조술 ACLS 인스트럭터라든가 칼스 인스트럭터, 한국형 전문 심장구조술 강사 자격증도 취득을 했습니다. 그 밖에 다양하게 저희 업무에 필요한 이런 서티피케이션을 꾸준히 취득을 했었고, 그리고 2017년도에 전국에 있는 전국에 약 3,000명 정도의 응급구조사들이 병원에서 근무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과 함께하는 모임을 하나 만들었어요. 병원 응급구조사회의라는 모임을 제가 만들었고, 초대 회장으로 지금 계속 제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는 대한응급구조사협회 업무범위 개정 TF위원으로 활동을 했었고요. 지금도 물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부회장으로 선출이 돼서 지금도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업 교재입니다. 여러분들과 한 학기 동안 이 책을 가지고 배울 건데요. 이머전시 케어라고 하는 일반 응급처치학 13판입니다. 저도 학생 때 이 책으로 배운 기억이 있는데 참 오래도 오래 먹네요. 이 책은 일단 굉장히 크고 두껍죠. 여러분들 그 책으로 맞으면 아파요. 이 책은 일단 미국 응급구조사들의 이야기를 많이 담고 있고요. 미국 원서를 번역한 책이라는 점 알고 계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이게 1급 응급구조사 국가고시 관련 지정된 교재이고요. 이제 문제는 이 보건 의료 시스템이 미국과 우리나라가 비슷한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도 많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좀 괴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대한 우리나라 현실에 맞게끔 필요한 부분은 좀 각색하여서 강의할 생각입니다. 한 학기 동안 수업 계획입니다. 오늘은 갑자기 이렇게 국가적 재난이 생겼죠. 코로나19 감염증 때문에 여러분들 얼굴도 못 보고 이렇게 동영상으로 제가 강의를 하게 됐어요. 비대면 강의를 하게 됐죠. 너무 아쉽고 뭐 조금 기다리면 볼 수 있겠죠. 네. 일단 오늘은 이런 식으로 오리엔테이션을 할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선배로서 여러분들에게 좀 들려주고 싶은 응급구조사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응급의료 체계에 대해서 오늘 하루 수업을 진행할 거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제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데 가장 중요한 숨을 쉬게 하는 거, 숨을 쉴 수 있게 숨길을 열어주는 기도관리, 그리고 현장 조사, 그리고 여러 가지 평가들 순으로 해서 이 책을, 이 볼륨을 다 제가 한 학기에 끝내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그래도 가장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챕터들로 해서 구성을 했습니다. 중요한 거죠. 수업 평가. 일단 여러분들 출석 점수가 15점입니다. 출석은 당연히 여러분들 잘 해주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지각이라든가 결석은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레포트 점수가 10점이에요. 중간에 제가 레포트를 한번 내줄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는 각 30점 배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심폐소생술, 기본 인명구조술, 심폐소생술, 그리고 자동 지수동기 사용법에 관한 술기평가도 한번 해볼 생각이에요. 그래서 실기평가 점수는 15점으로 배점을 했습니다. 자, 일단 동영상을 하나 보시고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영상은 제가 제작한 거고요. 대한민국 응급구조사를 좀 홍보하기 위해서 사실은 제작을 했었는데, 나중에 이제 기회 되면 제가 이런저런 얘기들을 많이 해드릴 건데, 우리들의 현실적인 문제들, 그리고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성, 그리고 응급구조사가 가져야 할 철학, 이런 부분들을 좀 여러분들하고 좀 공유하고 싶어요. 자, 일단 보겠습니다. 1994년 10월 성수대교 붕괴, 사망 32명, 부상 17명. 1995년 6월 삼풍백화점 붕괴, 사망 501명, 부상 937명. 이 사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더 나은 대한민국의 응급의료 시스템을 위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수많은 힘없는 이들이 아픔과 상실을 다시 반복하지 않기 위해 탄생한 조직. 병원 밖에도, 병원 응급실에도 바로 응급구조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25년이라는 시간, 잘 알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그 누구도 답을 주지 않았습니다. 2019년 겨울, 우리는 새로운 봄을 기다립니다. 존재하지만 알려져 있지 않고 의사의 지도하에 배워온 응급의료 행위를 응급 환자를 위해 수행하지만 너무도 제한적인 법률로 인해 고소 고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치의 망설임 없는 그들이 범법이 아닌 합법 아래 응급 환자를 구하고 싶은 열망에 그들이 하나의 메시지로 뭉쳤습니다. 떳떳하게 우리는 보다 나은 응급의료 체계의 발전을 위해 이제는 더 이상 지켜만 보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응급구조사다운 일을 하겠습니다. 생명을 지키기 위해 지금 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동영상 잘 보셨죠? 저 동영상은 2년 전에 제가 응급구조사 업무범위 TF로 활동을 하면서 대한민국의 응급구조사들의 업무범위가 현실과 괴리가 좀 크고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한 번도 바뀌질 않아서 현장에서 환자에게 응급처치를 제공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래서 업무 범위를 좀 현실적으로 좀 만들어보고 늘려보고자 만든 홍보 동영상이고요. 저 동영상을 제작하고 나서 공청회도 열었고 여러가지 법률적인 문제들도 해결을 좀 했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좀 설명을 하도록 하고 일단 이 그림 아실까요? 혹시 여러분들이 태어나시기 전에 일어난 사건이긴 한데 바로 삼풍백화점 붕괴 사건이죠. 이 사고로 501명의 목숨을 앗아갔어요, 이 사건이. 그래서 제가 제목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4분 위의 염원을 담은 희망의 꽃으로. 자, 우리 연구사들이 처음 태동한 해가 바로 1995년입니다. 그리고 삼풍백화점이 그해 무너졌죠. 이 컴컴한 어둠에서 501명의 사람들이 죽었어요. 우리 응급구조사라는 이름이 미국의 파라메딕이라든가 일본의 구급구명사 또는 응급구명사 또는 응급처치사가 아닌 응급구조사라는 이름을 떠올려 볼 때 이 응급구조사라는 이름은 어쩌면 501명의 목숨을 앗아간 삼풍백화점에서 그들이 차디찬 어둠에서 구조를 간절하게 기다린 마음이 담겨 있을 것인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자, 이제 우리 응급구조학을 배우러 오신 앞으로 미래의 응급구조사가 되려고 준비를 하고 계시는 우리 1학년 학생들, 신입생들, 대한민국 응급구조사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많이 알고 있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사실은 모르는 친구들이 더 많겠죠. 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저희 응급구조사들은 대학 과정에서 충분히 배우고 국가고시를 통해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임명하는 자격증을 취득을 하게 됩니다. 바로 1급 응급구조사 자격증이죠. 그리고 나서 응급실이라든가 응급의료기관 그 밖의 기관에서 어떤 위험한 행동의 교정, 그리고 여러분들 학교에서 배웠지만 그 한계를 극복하는 훈련, 이런 것들을 환자를 통해서 배우게 되겠죠. 바로 응급실이라든가 이런 데서 직접 환자와 부딪히면서 배우게 될 겁니다. 그들과 대화해보고 우리들의 역할을 포괄적으로 이해하는 과정을 거친, 그러니까 임상 경력을 쌓은 다음에 여러분들이 지금 가장 가고 싶은 곳이 여기에 있죠. 네, 이런 119 구급대, 소방관 119 구급대원이 되는 방법이 있겠고, 또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업에 종사할 수도 있겠고요. 군에서 응급의료를 또 행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러가지 응급처치 교육을 담당할 수도 있겠고, 또는 안전관리공단이라든가 국립공원관리공단이라든가 이런 데서 지금 또 안전과 관련된 구조활동을 펼칠 수도 있겠고요. 또 바다를 지키는 해양경찰이 돼서 육상이 아닌 해상에서 생기는 응급환자를 상대하는 그런 업무를 하게 되겠죠.
선생님은 오늘 여러분들에게 조금은 오늘 우리 주제에서 비껴나간 듯한 그런 이야기를 좀 하고 넘어가고 싶어요. 혹시 하버드 대학교 인생 성장 보고서 행복의 조건이라는 책을 읽어보신 분이 있으실까요? 분명히 있으실 것 같은데, 네. 저 또한 앞날에 대한 염려로 고민되고 망설여지는 부분도 있었던 터에 이 행복의 조건이라는 책을 제목을 보고 마음이 강하게 끌려가지고 읽게 되었는데요.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 조지 베일런트라는 분이 지은 이 하버드 대학교 인생 성장 보고서라는 부제가 붙은 이 행복의 조건은 바로 7가지를 의미합니다. 첫째는 고난을 이겨내는 자기 나름의 방어 시스템이 가장 중요했고요. 둘째는 평생 동안 배우는 삶. 그리고 셋째는 안정적인 결혼 생활. 넷째가 바로 담배를 피지 않는 거였어요. 비흡연. 5번째는 적당한 음주. 술도 적당하게 마셔야겠죠. 6번째는 규칙적인 운동. 그리고 마지막 7번째는 적절한 체중이었습니다. 행복의 조건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보면 학벌이라든가 재산, 명예 이런 외적 요소는요 행복의 조건에 끼지 못했다는 거죠. 그리고 흥미로운 것은 이 고난을 이겨내는 방식을 반드시 47세 이전에 갖춰야 중장년 이후에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제 나이가 올해 만으로 46살입니다. 네. 이것을 갖추기 위한 필요한 개인적인 자질을 또 말하고 있는데요. 4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미래 지향성입니다. 미래를 계획하고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능력인데요. 항상 희망을 안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2번째, 감사와 관용입니다. 컵에 물이 반만 남았다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서 반이나 차 있다고 여길 줄 아는 그런 능력을 말하는 거죠. 셋째, 다른 사람의 처지에서 세상을 바라볼 줄 아는 능력입니다. 역지사지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느긋한 태도로 다른 사람을 이해할 줄 아는 그런 공감 능력을 말한다고 볼 수 있겠죠. 4번째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해준다거나 사람들이 사람들과 어우러져 함께 일을 해나가려고 노력하는 자세입니다. 이처럼 저희의 기대와는 달리 타고난 어떤 부모님을 잘 만나서 타고난 명예 따위는 이 7가지 항목 중에 한 가지도 없었다는 것이죠. 어쩌면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방법과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부분이 일맥상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을 기억하면서 오늘 강의를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여러분은 응급구조사를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이런 질문들은 사실 직접 마주보고 토론도 하고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되지만 이놈 코로나19 감염증으로 인한 국가적 재난 상황에 저희가 비대면 수업으로 진행하려고 하니까 정말 아쉽습니다. 저도. 자, 응급구조사는 무엇일까요? 저는 조금은 추상적이지만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는 단어를 빌려보고 싶습니다. 바로 천병입니다. 천병.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은 이 의미를 알고 있겠죠? 군대에서 이 천병의 역할은 본대의 안전과 평안을 위해서 미리 정찰을 하고 적진을 파악해서 위험이나 난간을 사전에 본대에 알려서 결국은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데 있습니다. 그들의 선발 자격은 매우 까다롭죠. 가장 중요한 것은 군대에서는 충성심 또는 투철한 사명감, 육체적 강인함 이런 것이겠죠. 이 중에 가장 필요한 조건은 바로 투철한 사명감입니다. 그 이유는 그 위험과 고투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정신적으로 강한 무장이 필수이기 때문이죠. 이런 이유로 저희 응급구조사들,
EMT라고 하죠. Emergency Medical Technician. EMT는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천병입니다. 저는 그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사명감은 무엇일까요? 아시는 것처럼 천병의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투철한 사명감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 이 사명감을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응급구조사에게 있어서 사명감이라는 단어는 바로 인간 존중, 생명 존중, 그리고 숭고한 직업 정신이라 생각합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은 인간 행복의 조건처럼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직업군에 있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조건이자 필수입니다. 너무 철학적이죠? 추상적이죠? 현실과 좀 동떨어져 있죠? 나는 돈을 벌기 위해서 안정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이런 직업을 택했다. 소방관이 되는 이유도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비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정신적 가치들이 결여된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면 그 중요성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사진을 한번 보시죠. 네. 가운을 입은 젊은 학생들 같은데요. 아마 실습생들인 것 같습니다. 뭘 들고 있죠? 네. 카데바라고 하는 환자의 해부학을 연구하게끔 기증한 시신의 신체 부위를 지금 들고 인증샷을 찍어서 그 당시에 이렇게 온라인상에 카페라든가 이런 데 올렸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2010년 초에 발생한 카데바 사건이에요. 처음에 이 사건이 발생했을 때 경악을 금치 못했죠, 국민들께서. 그리고 가운을 입은 모습만 보고 국민들은 의사가 되고자 하는 의대 실습생들의 짓이다라고 단정 지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조사를 해보니까 바로 응급구조학과 학생들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경향신문 2010년 1월에 경향신문에 실린 기사를 제가 살펴봤는데요. 보건 관련 전공 대학생들이 중국에 나가 해부학 실습을 하는 과정에서 상식적으로 부적절한 행동들을 하였고 이것이 적나라하게 담겨진 사진이 유포되어 논란이 된 것이므로 의대생에 대한 오해는 없어야 한다는 취지였습니다. 의사협회라든가 전공의협의회에서는 물론 전공을 따지기 이전에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기본적인 윤리의식 그리고 인성이 근본적인 문제인 것은 틀림없으나 대부분의 국민이 의과 대학생이라고 오해할 정도로 표현하고 있는 일부 언론의 행태에 대해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아울러 장차 의사가 될 의대생들이 비윤리적인 사건의 주범이라고 국민들이 인식하게 되고 더 나아가 의사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로 연결될 경우에 국민의 의사에 대한 실망과 신뢰 상실은 사회적인 손실로 이어 이 사실을 꼭 짚어야 한다는 점을 이들은 명백히 밝혔습니다. 자, 매우 부분적인 우리의 부끄러운 단편이지만 저 사건을 통해서 우리 연구사들의 정신적 빈곤, 건조함, 비인간성을 뼈저리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수년간 임상에서 많은 의사들을 상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환자들을 봐왔고 많은 학생들을 실습을 지도를 해왔습니다. 제가 항상 학생들에게 던지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제가 모셨던 모 대학병원의 교수님께서 EMT를 오랫동안 지켜보셨는데요. 그분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들이 환자를 대하는 자세는 흡사 마네킹을 대하는 것을 연상케 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정신적인 문제를 지적하셨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저도 발끈했고 사실은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용인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는 계기가 됐죠. 여러분들 마음속 그 누구도 들여다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한 바탕에 어떤 마음과 정신으로 내 한평생을 또는 내 한평생과 함께하는 이 EMT 응급구조사라는 업에 종사하겠다라고 하는 확고한 의지라든가 정신적 가치가 존재하고 있습니까? 아직은 없겠죠. 네. 앞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앞으로 응급구조사의 업에 종사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현실적 장벽과 괴로움 때문에 난간에 봉착할 때 여러분은 어떤 방어 시스템으로 그 난간을 극복하겠습니까? 대표적인 의학교육 학문에서, 그러니까 의사를 가르치는 의대, 간호사를 가르치는 간호학, 그리고 응급구조사를 양성하는 응급구조학, 의학교육 학문에서 그 바탕에 이 생명의 존엄성이라든가 올바른 품성 또는 희생하고 봉사하는 정신, 그 학문이 추구하는 가장 큰 목표로 지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너무나 간단하고 명백하죠. 생명은 정말 신의 선물입니다. 질병과 사고라는 생명을 빼앗아가는 이런 인위적이거나 혹은 자연 발생적인 이런 엔트로피적인 힘에 저항해서 인간의 생명을 보존하고 지켜나가기 위해 가르치고 배우고 처치하고 간호하는 일은 너무나 가치 있고 숭고한 일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실란가 모르겠네요. 미국에서 9.11 테러가 있었죠. 9.11 테러 때 화염이 솟아오르는 건물에서 모두가 탈출을 위해서 계단을 미친 듯이 뛰어내려 왔습니다. 이때 CNN 기자의 눈에 기이한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밑으로 계단을 내려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역으로 계단을 올라가고 있는 거죠. 누구겠습니까? 바로 소방관과 구급대원들이었습니다. 모두가 사력을 다해서 건물을 빠져나가고 있을 때 그 건물을 거슬러 올라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때 CNN 기자가 그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아무 희망도 보이지 않는 저 건물에 왜 올라갑니까? 이런 질문을 던지죠. 그들은 뭐라고 답했을까요? My job 이라고 간단하게 답변을 하고 발걸음을 돌렸다고 합니다. 9.11 희생구급대원과 소방관들, 그 사람들을 위해 뉴욕 시민들은 그들의 영전에 시를 바쳤고 잠깐 그 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소방관을 위한 시, 제목 세 사람의 목숨. 한 사람이 진정한 소방관으로 태어나기 위해서는 세 사람의 목숨을 필요로 한다. 그것은 바로 가족의 목숨 하나, 동료의 목숨 하나, 그리고 구조를 원하는 사람의 목숨 하나. 그럼에도 어린아이가 생명을 잃었다. 나의 모든 노력이 공허하다. 아이의 눈. 나는 오늘 밤 잠들지 못할 것을 알고 있다. 이 참담함과 계속되는 악몽. 그럼에도 난 다시 출동한다. 무릎 꿇고 하는 기도. 호흡을 불어넣고 가슴을 압박한다. 누군가의 호흡을 살리기 위한 긴장의 순간. 타들어가는 나의 심장. 나는 나의 생명을 파는 사람. 그럼에도 난 다시 출동한다. 사이렌의 비명. 포근한 잠자리를 떨치고 일어난다. 모두가 즐거운 이 밤, 차가운 바람만이 나를 환영한다. 거리의 많은 사람들은 행복해 보인다. 맑아지는 정신이 괜스레 원망스럽다. 그럼에도 난 다시 출동한다. 감사합니다. 드물게 들을 수 있는 나의 유일한 봉급. 그래서 나는 다시 출동한다.
그들은 이 9.11 테러 한 번으로 324명이 희생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들이 권력, 돈, 명예를 그들 삶의 최고 가치로 여겼다면 과연 저런 숭고한 희생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이 돈과 명예를 추구했다면 국민적 지지와 선망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들이 눈에 보이는 위험의 그림자를 물리치며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또는 교육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들의 사회적 지위를 지키기 위해서일까요? 아니면 그들의 연봉을 올리기 위해서일까요? 구급 현장에서, 응급실에서 숨이 턱까지 차올라서 금방이라도 숨이 멎을 것 같은 환자를 건조한 시선으로 쳐다보면서 아무런 처치 없이 병원에 도착하기만을 기다리는 일부 우리 모습은 처치 술기가 부족하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의료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입니까? 우리의 권리를 주장하기 전에 과연 우리가 배우는 이 학문에 대해서 진지하게 탐구하고 공부하는 학생들은 과연 얼마나 존재할까요? 응급구조사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배우는 이 응급구조학은 무엇일까요? 단언컨대 우리의 지식과 처치 속에 생면 존중, 환자에 대한 측은지심, 이 직업에 대한 숭고한 열정, 이런 정신적인 가치가 결여되어 있다면 그 지식과 처치는 무의미합니다. 빛 좋은 기살구일 뿐입니다. 모래 위에 지은 벽돌집입니다. 우리의 학문은 인간의 소생을 목적으로 합니다. 또한 공공의 안녕을 목적으로 합니다. 질병과 사고로 죽어나가는 나약한 사람들에게 마지막 보루이고 마지노선입니다. 그들을 치료하고 돌보는 일은 그 사람 한 명을 위한 노력이 아니고 그를 향한 가족들, 친구, 그 사회를 돌보고 치료하는 일입니다. 우리 가슴 속에 생명과 인간에 대한 깊은 사랑과 철학이 없다면 우리는 단시간에 교만해지고 나태해져 버립니다. 환자는 마네킹이 되어버리고 짐짝이 되어버립니다. 그저 우리의 일이 위험하고 더럽고 힘든 일이 됩니다. 우리의 일상은 파괴될 것이고 미래에 대한 계획도 희망도 꿈꿀 수 없습니다. 그저 일상에서 탈출하고 싶은 삶이 되겠죠. 그러한 삶에는 감사가 없어질 거고 타인에 대한 처치를 이해할 수 없게 됩니다. 바로 이기적인 사람이 됩니다. 도움의 손길이 필요할 때 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나의 안위와 법적인 문제에 고심합니다. 이런 모습들은 분명하게 행복과는 멀어지는 삶입니다. 자,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제 질문을 듣고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이미 응급구조사의 길을 걸어가기로 선택했습니다. 이 응급구조사라는 꼬리표를 짧게는 10년, 길게는 평생 여러분들을 따라다닐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나태해지고 고난에 빠지는 나태와 이 고난을 이겨내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진정으로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한 가지 목표를 향한 한 인간의 동기와 목적이 선하면 그 일은 이루어진다 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 목표가 꿈일 수도 있고 성공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치를 판단하는 여러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금전적 가치, 희소성의 가치, 역사적 가치 등등. 이들 가치들 모두 나름의 의미가 있겠지만 결국 우리 인생을 더 향기롭고 진정으로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정신적 가치가 지닌 그 무엇이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긴 시간 동안
제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우리 한 학기 동안 더 넓은 우리 연구사들의 의료적이거나 법적 테두리, 그리고 일자리,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해서, 그리고 더 높은 학문적 도약을 이루기 위해서 함께 달려가고 싶습니다. 일단 감사합니다. 자, 이 시간 마지막으로 동영상을 하나 더 보고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동영상은 작년 봄에 저희 업무범위 개정을 위해서 국회에서 여러 국회의원들과 정치인들과 관계 유관기관 전문가들을 모시고 공청회를 했던 동영상입니다. 저희들이 하는 일은 의사에게 일정한 부분의 권한을 위임받아 환자의 생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매우 특수하고 매우 중요한 역할이라는 것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현장은 더 어렵습니다. 의사가 없고 의지할 수 있는 동료가 소수이면 어둡고 시끄럽고 불안정한 환경입니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응급의사의 다른 활용 방안에 대해서 논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응급의료 체계의 더 나은 도약과 국민을 위한 올바른 응급의사 활용을 위해 모두가 마음을 모아주시길 바랍니다.